특별한 가공법으로 만든 소고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서울의 한 고깃집. 겉으로 보기엔 일반 소고기와 다르지 않는데요. 맛을 본 손님들은 입안에 퍼지는 육즙의 향이 뭔가 특별하답니다. 입에 아주 육즙이 쫙쫙 퍼져요. 그냥 일반은 조금 굽고 나면은 뻣뻣한 감이 많은데 이거는 조금 수분감이 안에 그냥 딱 스며들어 있어서 그런지 씹으면 씹을수록 오히려 더 그게 부드러워지는 거. 똑같은 소고기도 가공법에 따라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요. 과연 그 비법은 뭘까요? 숙성된 고기인데 드라이 에이징이라 해갖고 건조 숙성이라고 합니다. 말리고 숙성한다는 뜻의 드라이 에이징. 그 맛의 비밀이 궁금해집니다. 일주일에 2번 드라이 에이징 작업을 위해 발골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육류 가공 공장. 칼을 사용하는 작업은 숙련된 전문가도 매번 긴장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드라이징이라는 건조 숙성육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홍어 생각하시면 돼요. 아, 삭히는 거? 예, 삭히는 거. 그래서 여기 자연적으로 이제 여기는 미생물 자체가 이 고기를 단백질을 끊어가지고 고기도 연도도 부드럽게 하고 풍미를 더 높이는 걸 이제 건조 숙성, 그러니까 고기를 이제 말리는 거예요. 드라이 에이징에 사용되는 소고기는 15개월에서 17개월 정도의 유구 숫소입니다. 건조 숙성 과정에서 육질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저지방 소고기로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답니다. 한국인들이 주로 많이 찾는 부위가 있어요. 등심이랑 채끝, 부채살, T본, 그 다음에 L본입니다. 이쪽이 등심. 손목 부위에 엄청난 힘을 필요로 하는 등심 발골 과정. 세워둔 상태로 작업을 하다 보니 무게를 받쳐줄 수 없어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발골을 끝낸 등심 부위입니다. 이번에는 단단한 뼈에 붙어있는 살을 떼어냅니다. 채끝이 나왔고요. 옆에만 잡아줘. 갈비뼈와 함께 떼어내야만 건조 숙성 후 최상의 맛을 낸다는 L본. 이렇게 뼈가 L자로. 부채 모양의 뼈에 붙어있는 낙엽 모양의 살코기까지 뗍니다. 부채살을 이제 숙성을 한 상태로. 예. 부채살은 막을 붙여서 떼어내야 갈변을 막을 수 있답니다. 안심과 채끝살이 붙어있는 T본까지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건조 숙성 부위는 총 5가지입니다. 이렇게 손질된 소고기는 공기가 순환되는 저온 창고에서 약 2주에서 4주 정도 건조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셔야 된다. 여기가 저희 숙성 창고예요. 1년 내내 시원한 바람이 부는 동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건조 숙성 창고를 만든 건데요. 일정한 온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1도에서 3도 그런 시원한 온도에서 그다음에 바람이 잘 통하게끔 하는 부분들을 여기다가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건조 숙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이제 드라이 에이징이라고 그러거든요. 온도와 습도를 맞춰 공기 중에 고기를 노출시키는 드라이 에이징. 오늘 막 작업해서 지금 가공해서 내려온 거고요. 이거는 지금 1주 조금 넘은 거예요.
건조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기의 색깔은 검은 빛깔을 띠면서 주변에는 곰팡이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건조 숙성 과정에서 고기 근육 속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손의 감각으로 건조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고기 겉표면이 잘 말라야지만 고기가 확실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조가 됐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중입니다. 확실하게 건조가 된 부분들은 겉에가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요. 네. 굳어서 딱딱해진 표면은 상당 부분을 잘라냅니다. 자칫 검게 변한 부분을 섭취할 경우 설사나 식중독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하고 먹어야 하는데요. 부드럽기가 높아지고 또 하나 풍미가 엄청나게 향상이 돼요.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드라이에이징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서 거의 대부분이 숙성을 해서 진행해서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주간의 드라이에이징 마법 지금 확인해 봅니다. 먼저 등심을 손질하는 작업자. 겉에는 이렇게 좀 시커멓게 보이지만 이 안쪽을 살짝 걷어내보면 고기 색깔이 일반 생고기와는 다르게 좀 더 선홍빛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건조 숙성육은 최초 고기의 무게보다 30%에서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때문에 드라이에이징을 거친 고기는 비쌀 수밖에는 없습니다. 마블링, 즉 근내지방도 자체가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보면 고기가 선호고 되게 먹음직스럽게 보이시죠? 지방이 많으면 좀 더 부드러워요. 근데 지방이 적으면 아무래도 식감이 좀 더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드라이에이징을 제가 개발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고기의 지방 손질이나 부위별로 나누는 정형 작업은 노력한 만큼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정형사, 발골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분들은 직업군을 좀 제가 좀 알리기 위해서 미트 마스터라는 명칭으로 지금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뼈 하나하나를 찾아가며 고기를 손질하는 기술은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직업으로 여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돌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주로 많이 사용해야 하고 발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연구해 나가고 싶다는 미트 마스터들. 몸이 좀 아직 적응이 덜 돼서 조금 힘든 그런 감이 있긴 한데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잘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서양처럼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저지방육으로 건강한 식단을 그냥 책임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전라남도 강진에 위치한 한 가공 공장. 이곳에서는 소고기를 활용한 또 다른 건조식품을 만듭니다. 홍두깨살을 활용한 건조식품인데요. 엉덩이살과 다리살, 우둔에 딱 붙어있는 부분인데 제일 생고기예요. 옛날부터 육포 하나는 홍두깨살이니까. 마블링이 많은 1등급 한우보다 기름기가 적은 3등급을 활용하는 것이 더 맛있는 육포를 만들 수 있다는데요. 먼저 고기 손질을 시작합니다. 이것도 기름기를 다 제거해줘야 돼요. 홍두깨살에 붙어있는 지방 성분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 일정한 두께로 잘라줍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작업자의 노하우가 있답니다. 너무 두껍고 식감이 너무 얇아도 완전 종이장 같고 그래서 4-5mm 홍두깨 두께는 이대로 이 상태 이대로 말리는 거기 때문에 두께가 되게 중요해요.
홍두깨살은 결이 있어서 육포에 만들기에 굉장히 적합하고 좋아요. 육포의 맛을 살리는 또 다른 비법은 고기 손질 과정에도 있습니다. 문조시켜서 만든 육포기 때문에 핏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비릿한 맛 이런 게 날 수도 있어요. 핏물은 2시간 정도 빼는데요. 30분마다 물을 갈아줍니다. 홍두깨살은 물기를 완전하게 제거한 후 양념에 버무려줍니다. 건조 육포 양념은 인공 조미료 없이 전통 간장을 베이스로 사용하는데요. 생강즙, 배즙, 양파즙, 간장으로 맛을 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각종 즙으로 해서 맛을 내거든요. 강원도의 생강즙. 홍두깨의 세로 결을 그대로 살려 육포를 만든다는 작업자 때문에 고기의 길이가 길게 늘어집니다. 이렇게 구겨서 이렇게 놔두면은 이 안에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양념이 한 장 한 장 다 펴서 양념 잘 스며들게 하려고. 월계수 잎을 넣어 비린 맛을 한 번 더 잡아준 후 하루 동안 냉장 숙성을 해야 합니다. 다음 날 양념이 잘 스며든 홍두깨살은 건조 육포로 만들어지는데요. 양념이 잘 밝은 것 같아요. 이제랑 막 했을 때랑 색깔이랑 다르죠. 간장이 이제 돼서. 건조판 위에 서로 달라붙지 않게 고기를 올려줍니다. 쫙 펴주기만 하면 돼요. 건조할 때 그 접힌 부분은 건조가 안 되겠죠. 특별한 노하우 없이도 육즙이 진하고 씹는 맛이 일품이라는 홍두깨살 때문에 간장을 베이스로 만드는 한국식 전통 육포에 빠지지 않는 주재료가 됩니다. 이쪽은 이제 그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주는 거예요. 간장을 기본 양념으로 만들기 때문에 더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난다는 건조 육포. 최대 80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는데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작업입니다. 이제 30분마다 판 계속 바꿔주고 육포 계속 뒤집어주고 자리 계속 바꿔줘야 돼요. 열풍 건조기는 위에서 아래로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수시로 상하 위치를 바꿔주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또 30분 간격으로 고기를 뒤집어줍니다. 총 8번에 걸쳐 반복되는 작업. 드디어 육포가 제 빛깔을 드러냅니다. 홍두깨살로 만든 건조 육포는 만드는 과정과 말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 하루에 40장씩 소량 생산되는데요. 잘 말린 건조 육포는 빛깔로도 알 수 있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짱하니 투과되면서 이렇게 연한 갈색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아 육포 잘 나왔다 하거든요. 그날 늦은 오후 잠시 쉴 틈도 없이 또 다른 작업이 이어집니다. 어떤 작업을 하실 거예요? 한우를 갖고 오늘은 쇠고기 훈제육포 순한 맛을 할 거예요. 소고기에서 가장 지방이 없는 부위 앞다리살을 사용합니다. 먼저 얇게 고기를 잘라낸 후
갈아주는데요. 고기랑 양념이랑 잘 섞일 수 있게 분쇄하는 과정이에요. 건조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스만 해서 사용을 하는데 훈제는 양념하고 섞일 수 있게 반죽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꼭 고기를 갈아줘야 돼요. 넌 체지방률이 높잖아. 넌 한우. 두분 관계가 부부죠, 부부. 원래는 저희도 서울에서 살면서 다 회사원하고 와이프는 카페 운영하고 그랬었거든요. 아이들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육포 만드는 일을 하게 되고 둘이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 앞다리살을 갈아서 치대는 이유는 반죽이 잘 돼야 고기를 펴는 작업이 수월하기 때문이라는군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이 반죽이 고기가 이제 냉장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녹아버리거든요. 한 시간 안에 반죽이 딱 끝나야 돼요. 조금 더 해야 돼. 한 10분, 15분 더 해야 돼. 좀 쉬었다 해. 부부가 함께 육포를 만들기 전에는 서로 얼굴 볼 여유도 없었다는데요. 그러지 마. 오시라고 해야지. 제가 회사 일이 워낙 바빴고 그래서 이제 같이 보낼 시간이 거의 없었으니까 이제 지금 계속 같이 붙어 있는 게 오히려 저희는 더 이제 좋은 거죠. 옛날에 못 붙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일까지 같이 하면서 붙어 있네요. 올해로 결혼 10년 차. 여전히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부부. 이들이 만들어낸 반죽도 끈끈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우둔살로 만드는 훈제 육포는 한 개당 780g씩 정확하게 계량합니다. 부부가 만든 남다른 규칙인데요. 건조해가지고 나오는 최종 제품의 완성 단계에서 각 제품당 100g 정도가 나올 수 있게 조절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부터가 건조 육포를 만드는 가장 힘든 과정입니다. 손바닥의 힘으로 고기를 힘껏 밀어내는데요. 딱 펴서 일정한 두께가 되게 손의 감각으로 이렇게 성형이라고 하거든요. 손가락으로 자리를 잡아주고 손바닥으로 밀어서 얇게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고기의 양을 계량해 사용하기 때문에 성형 작업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하지만 계절에 따라 변수가 생기기 마련. 겨울에는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야 말렸을 때 조금 더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군요. 훈제 육포는 한 번에 100개씩, 많게는 200개까지 만듭니다. 목이 아프세요? 네, 목이 아파요. 이게 계속 숙이면서 해서 그런가? 경직되고 그래요. 좀 쉬어가면서 해. 좀 쉬었다 해, 쉬었다. 다 했어. 거의 다 했으니까 좀 쉬었다 해. 총 100개의 수량에 맞춰 제작된 선반이 순식간에 꽉 채워집니다. 한 시간 동안 치댄 고기 반죽은 옆으로 비스듬히 세워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데요. 이제 4시간 동안 계속 훈제하는 거예요. 훈제 육포는 숯을 피워 건조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숯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바베큐 향이죠.
아무래도 뭐 연탄불에 구운 거, 가스불에 구운 거, 숯불에 구운 거, 고기 향이 다르잖아요. 참숯 향이 바베큐 향이 제일 좋기 때문에 참숯으로 혼재를 해요. 숯불이 피워지면서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가 건조기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좀처럼 건조기 앞을 떠나지 못하는 작업자. 숯이라서 이제 일정 온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고 힘들고 하거든요. 관리를 되게 세심하게 계속 신경 써줘야 돼요. 온도계를 수시로 보면서 불 관리를 해줘야만 하는데요. 4시간 동안 계속되는 참숯 훈연.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잘 나왔어요. 고기가 달달고 자연 갈색이죠. 초콜릿처럼. 색소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소고기는 이런 갈색 빛깔이 원래 색입니다. 빛깔만큼이나 먹음직스럽군요. 너무 잘 나왔어. 촉촉한 빛깔은 물론 일정한 두께로 육포가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윤기가 반질반질하잖아요. 잘 나온 거예요. 훈제 육포는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한 후 지방 성분이 촉촉하게 스며들면 그릴에 한 번 더 구워냅니다. 평생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고 싶다는 부부. 지금처럼 꾸준히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부부의 바람이고요. 100년 가게, 100년이 뭐야? 200년, 300년 가는 가게, 그런 가게 됐으면 좋겠어요. 해봐. 진짜요? 진짜 한번 해볼까요? 일로 와. 아유.